전립선의 크기가 100g, 홀랩, 워터젯 로봇 수술, 로봇 보조 단순 전립선 절제술. 안녕하세요. 건강한 전립선을 위한 건전한 비뇨기과 김 교수입니다. 오늘은 아주 큰 전립선에서 전립선 수술을 어떤 수술을 받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보통 전립선의 크기가 100g이 넘어가면 우리가 거대 전립선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런 환자들을 저희가 따로 분류하는 이유는 이런 거대 전립선에서는 수술이 더 어려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거대 전립선 환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수술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숙련된 전문가는 100g 이상의 거대 전립선에서도 홀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260g 정도 되는 초거대 전립선에서도 홀랩을 안전하게 한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이 탈핵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리고 이 탈핵된 조직을 체외로 갈아서 빼내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별로 자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 2015년도에 100g 이상의 거대 전립선에서 홀랩을 했던 그런 경험을 논문으로 출간했던 적이 있어요. 그 논문에서 저는 100g 이상의 거대 전립선에서도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홀랩을 안전하게 할 수가 있고 효과도 좋은 편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하지만 이 논문에서 거대 전립선에서 홀랩을 할 때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첫째로 내시경이 전립선 끝에까지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방광으로 전립선이 돌출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전립선에서는 우리가 수술 때 보존을 해야 되는 요관 출구를 수술 시야에서 확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이 방광벽을 수술을 하면서 계속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좁고 내시경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좁아요. 그리고 이 전립선 탈핵을 하려면 전립선 캡슐하고 전립선 선종, 아데노마하고 그 적절한 게 박리면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박리면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거대 전립선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아서 출혈 위험성이 아주 높고 또 이렇게 탈핵을 다 했다 그래도 탈핵된 전립선이 방광목에 끼어서 방광 안으로 밀어넣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거대 전립선에서 홀랩 수술을 할 때는 이런 점들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한 적이 있어요. 거대 전립선에서도 홀랩 수술이 가능하긴 하지만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은 홀랩 수술을 아주 잘하는 의사한테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점. 사실 어떤 의사가 수술을 잘하는지 환자분들이 알아내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짐작은 가능합니다. 홀랩 수술을 한 병원에서 오랫동안 문제없이 한 의사는 홀랩을 잘할 확률이 높겠죠. 의사가 이제 경험이 많으면 이제 거대 전립선에서도 홀랩을 아주 무난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럴 때 더 안전한 방법, 예를 들어서 워터젯 로봇 수술이나 로봇 보조 단순 전립선 절제술 같은 더 최신의 수술을 받는 게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거대 전립선에서는 최신 수술들을 더 추천드리는 편이긴 해요. 워터젯 로봇 수술 장비에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전립선 비대 조직을 자동적으로 절제한다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특성으로 워터젯 로봇 수술은 전립선 크기에 상관이 없이 좀 일관되고 안정적인 수술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이 기존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은 전립선이 클수록 수술 시간이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하지만 워터젯 로봇 수술은 전립선 크기하고 상관없이 수술 시간이 일정해요. 즉 전립선에서도 워터젯 로봇 수술은 좀 쉽고 안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거대 전립선 경우에서는 홀랩을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 워터젯 로봇 수술을 받는 게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이 수술 방법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내시경을 사용해서 요도적으로 접근해서 시행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홀랩, 워터젯 로봇 수술, 전립선 교찰술, 리줌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더 옛날에는 전립선 비대증도 개복을 해서 수술을 했어요. 이런 방법을 단순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단순 전립선 절제술은 소변 볼 때 문제를 일으키는 비대 조직을 완전하게
제거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술 방법이지만 배를 한 20cm 정도 절개를 해야 되고 수술할 때 피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다는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치명적 단점 때문에 요즘은 이런 단순 전립선 절제술은 거의 하지 않는 사라지는 수술이 돼버렸고 그 자리를 요즘 많이 하는 내시경을 이용한 경요도 수술들이 대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요도를 통해서 수술하지 않는 단순 전립선 절제술은 숨겨져 있는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술 가능한 전립선 크기에 제한이 없어요. 홀랩 같은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은 전립선이 클수록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립선의 크기가 클수록 점점 더 어려운 수술이 되는데 또 좁은 요도를 통해 삽입한 내시경은 이 가동 범위에 한계가 있으니까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범위에 아주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대부분의 이 경요도 전립선 수술은 전립선이 커질수록 수술이 이제 극단적으로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손을 이용한 단순 전립선 절제술은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술 가능한 전립선 크기에 한계가 없어요. 즉 거대 전립선에서는 단순 전립선 절제술이 오히려 더 안전한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도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거대 전립선을 경요도 수술을 하는 경우에 요도에 아주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 큰 전립선을 수술할 때는 수술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요도 내시경을 요도에 장기간 삽입해서 조작을 하면 요도에 아주 미세한 상처들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요. 이런 좁은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을 넣어서 큰 전립선 전체를 다 보면서 수술을 하면 이 요도 내시경이 움직이는 범위가 아주 커집니다. 이런 게 요도에 큰 무리를 줄 수가 있어서 요도에 그렇게 상처가 생기게 되면 나중에 수술을 하고 나서 요도가 좁아진 요도 협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요도 협착이 생겨버리면 전립선 수술로 소변 출구를 아무리 넓혀놔도 요도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도 별로 증상이 호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요도 협착 같은 경우는 한번 생기면 재발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치료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거대 전립선은 이 요도를 통한 경요도 수술보다는 단순 전립선 절제술이 더 안전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배를 크게 열고 수술해야 된다는 점이 아주 큰 장벽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 전립선암 수술에 많이 사용하는 이 다빈치 로봇 시스템으로 배에 구멍 몇 개만 내서 이런 단순 전립선 절제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을 로봇 보조 단순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이 수술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앞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고요. 이 로봇 팔이 방광을 통해서 이제 전립선 후방으로 접근을 해서 전립선 출구를 막고 있는 전립선 조직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수술 방법이 개복을 하는 단순 전립선 절제술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수술 가능한 전립선 크기에 제한이 없고 또 수술 중에 요도를 전혀 안 건든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이유로 거대 전립선에서는 로봇 단순 전립선 절제술이 더 안전한 수술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권고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2019년에 논문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로봇 보조 단순 전립선 절제술도 완벽한 수술은 아닙니다. 몇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술을 하고 소변줄을 좀 오래 달고 있어요. 기존의 경요도 전립선 수술들은 수술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대부분 소변줄을 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로봇 보조 단순 전립선 절제술은 방광을 열고 전립선을 수술을 하기 때문에 방광을 다시 봉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광이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소변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기간은 보통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두 번째로 배에 구멍을 여러 개 뚫게 됩니다. 물론 개복 단순 전립선 절제술에 비해서는 수술 상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수술을 위해서는 배 안에 로봇팔이 들어갈 작은 구멍을 한 4-5개 정도 뚫어야 되고 경요도 전립선 수술을 받으면 눈에 보이는 상처 하나도 없다는 점에 비해서는 불리하죠. 물론 이제 좀 더 다음 세대 단일공 다빈치 로봇 같은 장비를 보유한 병원에서는 배에 구멍을 하나만 내고 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구멍 하나는 뚫어야지 수술이 가능하니까 기존의 경요도 수술에 비해서는 불리한 점이 있죠. 세 번째로는 치료 비용이 비싼 편이에요. 로봇 수술은 지금 현재는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비용이 비싼 편이고 물론 실손보험이나 이런 데 가입하신 분들은 기준에 부합을 하면 실손보험 적용을 받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실손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비싼 치료가 아직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0g 이상의
거대 전립선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들 중에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대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유익하셨나요? 건전한 비뇨기과 김교수 채널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나 수술 관련해서 간단한 상담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페에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답변 달아드리고요. 또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1661-2282로 전화 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전하세요.